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탄생 자체가 음서 제도인 미국 대학 입시 제도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학벌주의가 꽤 심하죠.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누가 서울대다 누가 어느 대학이다라고 말을 하면 오소리부터 나옵니다. 기회의 땅, 자유를 외치는 미국이지만 사실 미국도 다를 게 없죠. 아니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한 게 미국입니다. 대학에서 혹은 자기들끼리 동문회를 여는 것은 학연을 위해서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스쿨 스피릿입니다. 학교의 공동체 의식을 뜻하는 말이죠. 물론 미국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업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소수이죠. 대부분의 전문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학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시 시스템이 꽤나 불공평한 것 아시나요?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학교도 많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코넬, 컬럼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세계 명문대학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8개의 대학은 흔히 한대에 묶어 아이비리그라고 부릅니다. 아이비리그는 본래 위 8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있던 스포츠 리그였으나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류 명문대학교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상위 1%의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사립대학교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립학교라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사립학교는 한국 사립보다 훨씬 자본적입니다. 단순히 학교 운영 권한이 공립기관에 있냐 사설기관에 있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의 경제력부터 교육 수준, 학교의 명성, 그리고 교사의 질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도 순수 등록금과 기부금, 연구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죠. 사실상 교육 사기업입니다. 대신 사기업인 만큼 좋은 환경을 갖추어 놓았고 주립대보다 입학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죠.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은 4.5%, 예일 대학의 합격률은 5.9%, 프린스턴 대학의 합격률은 5.8%에 그칠 만큼 입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합격률은 14%이죠. 이건 서울대 입학이 단순히 더 쉬워서 나타나는 수치가 아닙니다. 합격할 만하다 해서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아이비리그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합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서인데, 지원자가 많은 이유는 합격 기준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고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사립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비교과 영역을 평가 영역에 포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내신 성적과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만으로는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대외활동, 각종 수상 경력, 교사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 능력과 소질, 가능성, 인성, 열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입학사정관제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났는데 그때도 이건 조금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는 학교 생활에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매일 앉아서 소설 같은 책이나 읽었지 외부 활동을 비롯해 숙제도 잘 안 해가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정시,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수시와 입학사정관제가 늘어나다 보니 대학에서 정시로 학생을 뽑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입학사정관제는 적어도 근본은 틀려먹은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입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수많은 이민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바로 이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표준화된 시험에는 평가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 채점당하니까요.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앞서 말했듯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같은 비교과 영역을 함께 평가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입학사정관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비교과 영역에는 표준화된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영향을 끼치기 쉽고, 채점 기준 또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 비리가 일어나기 딱 좋은 구조죠. 많은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학생을 뽑는 제도라며 비판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똑똑하지만 가난한 이민자들 대신 좀 멍청해도 장차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될, 즉 기부금을 많이 낼 만한 부자 백인 학생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이죠. 원래 1920년대
1990년대까지 미국 대학들은 성적 순으로만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가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나라에서 대거 탈출한 유대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유대인 학생들은 순식간에 상위권 성적을 차지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점령해 나갑니다. 적어도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거액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가난하지만 공부만 잘해서 장학금까지 타먹는 유대인 학생들은 별 쓸모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똑똑한 유대인 학생들에게 밀려 와스프 출신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학들은 더욱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원래 아이비리그는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최상류층 집단인 와스프 출신 자녀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WASP 와스프란 백인 앵글론색슨 개신교도로 미국 상류 사회의 주류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와스프들은 부유하고 보수적이며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치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여태껏 이 와스프들이 쾌척한 거액의 기부금으로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 200대 기업의 대부분은 와스프의 소유물이었고 정치도 양쪽 모두 와스프들이 차지했죠. 자금줄이나 다름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자 대학들은 위기감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꼼수를 생각해냈죠. 더 이상 시험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지 않겠다. 예술과 문학, 운동, 다양한 경험, 봉사활동, 대회 수상 경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리더십을 평가하겠다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입학 사정관제를 만들죠. 앞서 말했던 유대인 학생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회의 땅으로 도망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했죠. 예술과 문학, 운동을 즐기며 교양을 쌓고 리더십을 뽐낼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을 돌보거나 공부를 해야 했죠. 결국 공부를 잘하지만 기부금을 낼 확률이 적은 학생은 떨어졌고 공부를 못하지만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학생은 잠재력과 창의성이 있는 인격을 갖춘 학생이라며 합격하는 제도가 탄생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에 따른 교육의 질의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수능이라고 볼 수 있는 SAT가 만점이 떴다 해도 명문대를 가는 것은 아니죠. 미국의 명문대 기준으로 보면 모든 대학이 입학 사정관제이거든요. 하버드에 공개된 입학 사정관 기준 중 하나에는 대놓고 다른 학생들이 당신과 놀고 싶어 할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릴 당신도 상류층의 사람인가 이죠. 한마디로 입학 사정관제는 태생적으로 음서 제도인 셈입니다. 심지어 대학들도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죠. 미국에는 기여 입학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나왔다면 가산점을 주는 것이죠. 앞에서 사립대학은 거액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이 기부금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기여 입학제입니다. 부모가 대학에 기여를 했으니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기여도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는 게 증명되고요. 미국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공정하게 한다면 아이비리그의 80% 이상을 유대계와 아시아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한국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해 사건이 몇 개 터졌죠. 심지어 조금만 알아봐도 학생부 종합 전형 컨설팅 이런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 과에 맞는 꿈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시에 미친 한국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대학을 보고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니까요. 아이들은 꿈 혹은 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과가 아니라 성적에 맞추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여기에 지원하려면 이런저런 활동이 유리하다며 맞추고 있죠. 아니면 학생의 생활 기록부나 활동에 따라 학교 학과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미국의 입시 제도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